한번 켜보시면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빔이 지금 안 고쳐져가지고 우리 교체를 할 거야. 나중에는 선명도가 좀 높을 건데 오늘은 잘 안 보여. 많이 깨져가지고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할게요. 최대한 내가 확대를 많이 해서 보게끔 할 건데 웬만하면 그냥 교재 그림으로 좀 봐야 될 땐 보고 이게 컬러 같은 것들만 칠판쌤 보라 했을 때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쌤이 오늘 확대를 많이 해놔가지고 왔다 갔다가 좀 많을 건데 그 부분만 좀 양해 부탁할게.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내용. 너희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실제 1단원 여기 아니야? 여기 지금 우리 왼쪽 아래 단원 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거 2단원이거든? 그리고 얘는 우리 딱 그냥 특강용 교재야. 이번 주 다음 주 딱 특강용 2주차 교재이기 때문에 되게 얇아. 이거 우리가 앞으로 쓸 교재들 쌤이 그냥 편집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너희 나중에 정규 수업 가면은 실제 그냥 시판 교재 쓰게 될 거야. 알겠지? 지금만 요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원의 이름에서 소단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는 내용이야. 즉 우주가 맨 처음 생겼을 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그때 가장 먼저 일단 나오고 있는 개념이 스펙트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너희 중등 과학에서 이미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언제? 중학교 2학년 되자마자 1단원에서. 1단원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원소라는 정의, 원소의 종류, 그리고 원소를 구분하는 법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실제 원소를 구분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일부의 금속을 확인할 수 있는 불꽃 반응. 그래서 일부 금속들은 겉불꽃에 넣었을 때 각자의 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로 구분한다. 근데 나머지 원소들 구분 못하잖아. 또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들 구분 못하지. 그렇기 위해서 두 번째로 스펙트럼이라는 걸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된 거야. 즉, 이 스펙트럼은 모든 원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스펙트럼 정의를 이제 좀 보도록 할게. 자, 빛이 어디 통과했을 때?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여기 밑줄 한번 그어줘.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세계띠. 즉, 파장에 따라 나눠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쌤이 밑줄을 긋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왼쪽 여기 짜투리 봐봐. 분광기. 얘는 실제 빛을 나눈다란 뜻이야. 나눌 분자에 빛 광자거든. 그래서 빛을 나눠주는 어떤 물리 실험 도구다. 자, 우리 삼각 프리즘이라는 거 뭐 본 친구도 있고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건데 이런 프리즘이라든지 또는 분광기 도구가 있어. 기계가 실제 있어. 여기에다가 백색광을 통과시킬 거래. 근데 이 백색광은 이제 빛이 혼합된 케이스야. 그래서 빛이 실제 섞이면 섞일수록 빛은 밝아지거든. 물감은 섞을수록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 백색광은 빛이 혼합된 상태, 합성된 상태, 보통 합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합성된 상태가 백색광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백열등이라든지 햇빛 이런 것들은 다 백색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의 빛들이 혼합되어 있는, 합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에다가 빛을 통과시켰더니 여기 나오고 있지. 파장에 따라 나눠진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 그래서 가능할 가, 볼시 써가지고 가시광선, 이건 빛광자겠지. 우리 눈에 보이는 빛들, 이 가시광선이 파장에 따라, 여기도 밑줄 한번 그릴 거야.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 여기까지.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띠로 분리돼서 나타난다. 지금 처음부터 용어가 너무 어렵지. 그지? 자, 우리 일단 파장이라는 거 중등과학으로 한번 가보시면 원래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런 거를 뭐라 불러? 이걸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이게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파동 에너지가 이게 전달이 되는 건데 빛 또한 파동 에너지야. 그래서 빛도 이런 식으로 외부 치면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소리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파장이라는 건 가장 높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이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 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중등 때 과학 제대로 안 했다, 어려웠다라고 했어도 쌤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 해줄 테니까 지금 용어 한번 잘 정리해봐. 자, 그러면 이 파장의 길이가 뭐에 따라 다르냐면 이 빛의 색깔에 따라 달라. 우리 백색광은 아까 얘기했듯이 합성된 빛이지만 이걸 쪼개면 우리 무지개처럼 빨강, 주황, 초록 다 여러 가지 나오겠지. 빨주, 노초 이렇게, 그치? 근데 그들마다 각각 고유의 색마다 이 파장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지. 알겠어? 실제로 우리 무지개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범위가 380부터 770인데 실제 빨간색이 가장 길어요. 알겠어? 가시광선 중에 가장 긴 게 빨강이고 그 다음 가장 짧은 건 무지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보라색이야. 가장 많이 꺾여 있지. 그죠? 그럼 색깔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덜 꺾인 빨강에서 가장 많이 꺾인 보라까지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빨강에서 파랑으로 갈수록 실제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거는 굴절이 크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굴절이 크게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너희가 따로 적어놔. 빛 에너지의 경우는 빛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크다. 즉 빨간색 빛보다 보라색 빛이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일단 얘네가 왜 꺾이냐? 일단 굴절률이 달라서 꺾이는 건데 각각의 가지 에너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굴절률이 다르니까 색의 띠로 쭈르륵 나타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럼 이들이 연속으로 나타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일부의 빛만 섞어놨어. 그럼 몇 개의 선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은 이제 종류가 나뉘어요. 실제 여기 보시면 연속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나뉜다. 근데 여기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이 원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그럼 흡수하는 거지 또는 외부한테 에너지를 뺏겨 방출하는 거겠지. 그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이 얘기가 그럼 뭘까? 특정 파장의 빛이라는 건 특정한 에너지 값만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한다 이 얘기야. 자, 전체를 연결 한번 해볼게. 우리 원자들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이 있어. 수소의 스펙트럼 다르고 헬륨 다르고 다 달라. 걔네가 왜 다르냐면 원자들마다 고유한 에너지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색깔이 다르다. 그 색깔 여러 개도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서 우리가 원소를 구별하는 데 쓴다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너희 교재로 잘 안 보이면 자,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먼저 나오고 있지. 그래서 각각이 어떨 때 나타나는 건지만 이제 좀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더워. 자, 연속 스펙트럼은 특징 보시면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래. 즉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어떤 물체. 광원은 빛을 방출하는 물질이죠. 별 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름 또한 연속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다이렉트로 나와 있어. 별에서 나오는 빛을 바로 분석했더니 어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다. 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백열전구가 있고 고온의 별. 예를 들면 이거는 햇빛이라고 봐주면 돼요. 우리 주변에 고온의 별은 태양이니까. 알겠어?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의 상태여야 돼, 대신에. 이건 나중에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요. 햇빛 그 자체만을 분석했을 때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를 아무리 진공이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진공은 아니야. 우주 공간에도 원소들도 있고 이 인공위성 잔해들도 있고 뭔가 많아. 대신에 걔네가 아주 먼 공간, 멀리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밀도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산소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아예 진공인 건 또 아니잖아. 우리가 숨 못 쉰다고 해서. 알겠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주 공간은 온도가 매우 낮거든? 대략 마이너스 270도 정도야. 그러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들, 예를 들면 기체, 실제 수소나 헬륨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 이 수소 기체와 헬륨 기체들은 온도가 아주 낮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온도가 아주 낮은 이 저온의 기체 입장에서 주변에서 갑자기 나한테 에너지를 주겠대. 그럼 게이드가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저온의 기체들이 이 별로부터 에너지를 타는 거지. 에너지를 뺏어간 거야. 얼만큼 뺏어갔을까? 어떤 에너지 뺏어갔을까? 내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만큼. 원소들마다 그 종류는 달라요. 알겠어? 그러면 이 별 입장에서 원래 나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저온의 기체한테 몇 개를 뺏긴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까만 선으로 보이는 거 보이죠? 이걸 이제 흡수당했다라는 의미로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흡수선이고,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원래 연속 스펙트럼이었던 애가 주변에 누구한테 이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이 주변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다 보니 이들한테 뺏기고 남은 잔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를 예시는 별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 실제 태양에도 대기가 존재해요. 태양에도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을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는 연속이 안 나타나. 근데 그 자체로 측정하면은 물론 연속이겠지만 이미 태양의 대기를 지나오면 그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들한테 난 뺏겨. 그러다 보니 이제 선으로 나타나는 거고, 저온의 성운을 통과했다. 어쨌든 이 성운이 이 구름 성자에 구름 운자가 붙은 거거든. 별 성자에 이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이런 먼지 티끌들이 뭉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뭉쳐서 구름처럼 보이는 게 성운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 저온의 성운을 통과한 별빛도 결국은 뺏겼기 때문에 이런 흡수선이 나타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라스트. 그럼 이 저온의 기체는 이제 에너지 얻었으니까 뭐가 됐겠어? 다시 고온이 됐겠지. 순간적으로 고온의 기체가 된 건데 다시 우주 공간은 어차피 아까 온도 굉장히 낮다 했잖아. 마이너스 270도다 보니까 이 에너지 금방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고온의 기체는 아까 내가 뺏어왔던 에너지만큼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고온의 기체 주변에서 나타나는 선들은 뺏겼기 때문에 내보낸 거니까 방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얼만큼 내보내는 거야? 내가 흡수한 만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원소라면, 이 기체와 이 기체가 똑같은 기체였다면, 똑같은 종류, 수소였다면 선의 위치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겠지. 이 예시는 자, 별 주위에 있는 고온의 성운에서 방출하는 빛. 우리 아까 원래 저온의 성운이었는데 얘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이제 고온으로 된 거야. 근데 얘가 다시 내보낸다 이거지. 또는 우리가 실험할 때는 어떤 원소를 방전을 시켜 높은 온도로 만든 다음에, 방전한다는 건 에너지 다 뺏어버리는 거거든? 그럼 이걸 고온으로 가열했다가 걔를 다시 순간적으로 에너지 다 뺐을 때 에너지 다 내보내겠지. 그래서 나트륨이나 이런 걸로도 우리 실험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요런 빛들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다. 근데 실제 얘네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쌤들도 계셔요. 교과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건 학교 쌤들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너희 이번 1학년 예비 쌤이 누구일지를 몰라가지고 이건 정확하게 확답 못 해주겠지만 미리 알아놓으라는 거. 방출이나 흡수의 경우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표현까지 써준다는 거. 알겠어? 쓸 수 있다는 거. 자, 요 내용 이제 정리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출 스펙트럼의 원리랑 똑같은 예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나트륨 같은 걸로도 에너지 내보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실제 우리 노란색 전등 중에 안에 나트륨이 들어있는 게 많아. 그래서 노란색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전등이라든지, 또는 우리 불꽃놀이 할 때 형형색색의 색깔들 나오지? 이거 실제 스펙트럼 색들 다 조합한 거야. 그리고 오로라
오로라 우리 대기권 저 위에 중간권 정도의 높이에서 입자들이 마찰하면서 결국 에너지 띠게 돼가지고 내보내는 거거든. 그것도 결국 에너지를 방출해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방출 스펙트럼의 원리랑 똑같은 거다. 원리인 거지 이게 자체가 스펙트럼이라는 아니야. 에너지 방출이랑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 이제 정리해서 결국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색들이 이 스펙트럼 위치 다른 것들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따라서 우리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다 달라. 하지만 동일한 원소라면은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당연히 다른 원소면 위치가 다를 거고, 일부가 겹치더라도 얘는 무조건 다른 원소야. 그럼 예를 들어 어떤 물질에 탄소와 수소가 둘 다 있어. 그러면 이 선들은 서로 모두 다 합으로 나타나요. 알겠지? 뭐 이런 내용들. 아직까지는 너희가 스펙트럼 기존에 알던 것과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기억을 한번 살려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아내려면 가장 만만한 게 그럼 뭐다? 스펙트럼이다. 거 가서 불꽃 반응할 수 없잖아. 어차피 몇 개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겠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별빛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 원래 연속 스펙트럼인데 우주 공간 지나오면서 우주 공간의 물질들한테 에너지 뺏기잖아. 그래서 선으로 나타나잖아. 그럼 그 선이 어떤 원소의 선과 일치하는지만 분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구성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까지 알 수 있다. 우리 원래 스펙트럼은 종류만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게 바로 요 질량비. 이 두 가지 모두 알 수 있다는 거 이거 체크해놔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옆에 짭트를 보시면요. 이게 지구과학 원 내용이거든, 이거는. 지구과학 원의 우주 파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실제로 별의 표면 온도까지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온도가 표면이 5800켈빈이거든? 약 5520도 정도? 그렇게 높다는 거 우리가 가서 쟀겠어? 아니겠지. 이런 스펙트럼 분석을 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꼭 이거 두 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도 알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통과해서는 요 정도까지. 자, 그럼 원소 종류 확인하는 건 아까부터 계속 반복이죠. 어떻게? 이 별빛의 스펙트럼. 그럼 별빛에서 나타나는 이 흡수선의 위치랑 실제 원소가 방출하는 그 선의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 즉 파장, 개수, 굵기 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 이 선들도 굵기가 각각 조금씩 다르잖아. 이거 원소들마다 굵기가 또 달라요. 자, 그리고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이라면 그 위치가 같다. 왜 아까 얘기했듯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근데 이거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 고체 다 포함이에요. 근데 기체일 때 실험하기 편한 거야. 자,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게 아까 쌤이 필기하라고 했던 내용이지? 그래서 요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익혀주시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질량비를 알 수 있냐? 질량비는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한대. 흡수선의 세기. 근데 이걸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선의 세기라고 해서 이걸 선의 굵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야.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하면은 이제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이건데 일단은 내용부터 보시면 밀도가 크다. 즉 질량이 클수록 그만큼 세기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죠. 실제 우리가 스펙트럼을 지금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을 했지만 이거를 파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 이때 각각의 에너지를 분석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분석하면은 얘네가 막 이런 피크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해. 막 이렇게 이렇게 피크로. 근데 만약에 얘 이 기둥의 높이가 얘 만약에 한 3배야. 그럼 질량비가 3배란 뜻이거든. 이 피크, 이 진폭의 크기가 바로 흡수선의 세기라는 거. 얘는 너무 심한 내용이니까 그냥 이것까진 몰라도 되는데 선폭이 이 굵기랑은 다르다는 것만 좀 알아놓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실제 별의 표면 온도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이제 태양의 스펙트럼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아까 햇빛이 우리 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태양에도 뭐가 있다 했어? 태양에도 대기가 있거든. 대기에 수소, 헬륨, 칼슘 뭐 이런 데 많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는 이들한테 에너지를 뺏긴 채로 측정이 되겠지. 이걸 찾은 과학자 이름이 프라운호퍼야.
그래서 이름을 따가지고 프라노퍼 선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근데 얘가 선의 굵기가 되게 좀 얇아. 그러다 보니까 좀 크게 확대했을 때만 좀 보이지 얼추 보면 연속으로 보여. 그래서 이거는 한 대기를 통과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나중에 우리 내신 대비 할 때 학교쌤이 말한 대로 가야 돼. 학교쌤이 태양 이거 불연속인데 라고 했으면 우리 불연속으로 가야 되고, 또 이런 학교도 이런 적도 있었어. 태양이랑 햇빛을 다르게 했어. 그래 햇빛은 말 그대로 그냥 해가 내보내는 빛이니까 햇빛인데 태양은 태양의 대기까지 포함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햇빛은 연속, 태양은 불연속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내신은 누가 왕이야? 결국은 그 출제하는 쌤이 왕이기 때문에 똥이 된장이라고 해도 그냥 된장으로 맞춰야 돼. 알겠어? 자, 아무튼 이것도 내신 때 우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자 이 내용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프라노퍼 선이 나타나는 이유 옆에 짜투리 보시면 태양은 표면 온도 약 5800켈빈, 한 5520 정도 된다 했죠. 매우 높아서 원래는 연속이 나와야 맞지만 대기에 있는 원소들이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 흡수했기 때문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너희 이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으로 채택된 거 알죠? 근데 이 수능에서 변별력이 있으려면 결국은 난이도가 통과 수준까지로는 끝나면은 안 돼. 그래서 문제에서도 우리 풀다 보면 저기 수능 대비 문제로 있으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 이 내용이 아까 지구과학 1이랑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수능 대비까지 너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심화 문제도 좀 봐줘야 돼. 그럼 겹치는 지구과학 1이나 뭐 물리 1이나 이런 내용들까지 좀 같이 이렇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딱 심화 내용 하나만 쌤이 설명을 갈 거야. 너희 혹시 앰뷸런스나 경찰차 내 옆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사이렌 소리 높낮이 바뀌는 거 겪어본 적 있죠? 그래서 나한테 가까워질 때 높낮이가 낮아졌다가 낮게 울리다가 다시 멀어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변해. 근데 원래 우리 파동에서 높낮이를 결정짓는 건 진동수거든? 진동수? 근데 자,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으면 진동을 많이 하지. 그리고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 많이 안 하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장도 변하고 진동수도 변하는 요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거든? 언제 발생하냐? 이렇게 파동 에너지가 나한테 접근하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바뀌는 현상.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 너희한테 도플러 효과를 알아라는 아니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요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흡수선의 파장이 변해요. 파장 원래 우리 원소가 수소만 딱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측정했더니 약간 이게 옆으로 이동했다 이거야. 근데 그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서로 물체 간의 거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별이 접근할 때랑 후퇴할 때랑 달라져요. 얘가 접근하면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지. 그지? 접근하면은 가까워지니까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느끼면 돼. 파장이 짧아지면은 우리 빨간색 쪽으로 가? 아니면 짧은 보라색 쪽으로 가? 누가 더 길어 파장이? 빨강이랑 보라랑? 빨강이 길죠? 근데 가까워지면 짧아진다라고 생각하라 했죠? 그러면 아무래도 보라색 쪽, 근데 좀 푸른색 쪽이라고 해가지고 청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게 이 선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 짧아지잖아. 가까워지면 얘네가 짧아져서 청색 쪽으로 치우치는 요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청색편이라고 얘기를 해. 청색편이. 그리고 이건 적어놔. 그리고 멀어지면 후퇴하면은 길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붉은색 쪽으로 가지. 그래서 붉은적 써서 얘는 적색편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을 어렵지만 쌤이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우리 요 다음 내용 이따 2교시에 할 내용 그때 실제 우주가 팽창한다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야. 팽창한다는 건 나한테서부터 멀어지는 거지. 이런 멀어진다라는 증거로 또 쓰일 수 있는 게 스펙트럼이 다 파장이 길어졌네?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별빛 스펙트럼을 본다는 게 여기 이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이런 전문 용어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이해라도 하고 있어라. 알겠지? 그래서 요거 내용 이해됐으면 밑에 탐구자료 창으로 한번 가보자.
탐구 자료창 이제 스펙트럼 관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지금 백열전구 그리고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다들 스펙트럼 봤어. 자, 백열전구는 연속 스펙트럼 쭉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각 원소들마다 위치가 각각 다르고 개수, 굵기 다 다르지. 그리고 이제 별 A와 B 주변을 봤더니 별 A는 그 위치가 수소, 헬륨,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왜? 정확하게 위치가 어때? 겹쳤으니까. 그리고 별 B의 경우는 수소랑 칼슘이랑 겹쳤어. 그럼 적어도 얘는 별 A 주변에 이런 대기가 있다. 또는 별 A 자체가 이런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고온의 빛을 만들어도 진작 미리 뺏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가 섞여 있더라도 그 선들이 다 같이 나타난다라는 내용만 여기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문제들 풀 때도 내가 선의 위치만 잘 그어보면 돼. 근데 이게 눈이 솔직히 이게 나도 내가 이거 볼 때마다 맨날 이게 일자 맞아? 약간 이럴 때가 있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정확하게 이거 딱 떨어지는 것들 이런 거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만약에 분석한다면 그 별빛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원소의 스펙트럼이 결국 나의 구성 성분 또는 내 주변의 대기의 성분이다 라는 내용만 알아주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주의 원소들 누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누가 대부분이더래? 수소랑 헬륨이 대부분이더래. 근데 실제 그 질량비를 봤더니 대략 몇 대 몇이야? 3대 1이죠. 근데 이 수소랑 헬륨은 이 빅뱅이라는 게 우주가 맨 처음 생기게 된 대폭발이거든? 이건 이 다음 챕터야. 빅뱅 이후에 우주 초기에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입자야. 그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기래. 우주 공간의 한 98% 정도가 이 수소랑 헬륨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구성 원소 알아내는 방법은 뭐 분석해라? 스펙트럼 분석해라. 그 스펙트럼 분석했더니 수소와 헬륨의 방출성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구성 원소 확인했고, 원소 확인했으니까 이제 선폭 비교해주면 뭐도 알 수 있어? 질량비도 알 수 있겠지. 근데 그 질량비가 몇 대 몇이래? 3대 1이다. 여기 동그라미 쳐놔. 이 3대 1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하면 질량비가 약 3대 1이더라 라는 건데, 이게 왜 쌤이 중요하다라고 했냐? 밑에 바로 나와 있어. 실제 이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현재까지 팽창한다라는 이론이 지금까지는 1등이기 때문에 우린 그 이론으로 배우고 있는 거야. 원래는 우주가 아니야 멈춰 있어, 아니야 팽창해, 이런 이론들이 되게 많이 싸웠거든. 근데 이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론이 1등이 되게 됐던 계기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예요. 알겠어? 팽창 안 했더라면 3대 1이 되지 않아. 네 당시에 주장하면서 야 이거 3대 1일 거야, 한번 봐봐. 근데 실제 측정했더니 진짜 3대 1이었던 거지. 알겠어? 그 내용들은 우리 쉬었다가 2교시 때 다음 내용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지금 54분인데 여기 빈칸을 채우고 쉴래? 아니면은 쉬었다 채울래? 채우고 쉬자. 이거 딱 깔끔하게. 쌤 호다닥 물만 좀 떠올게. 맞아. 너희한테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여기 너희 그거 알지? 여기 히든 도어다? 여기 문 열리거든? 이게 저기 정문이 잠겨있을 거야,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 물 먹거나 할 때 일로 다니면 돼. 안쪽에 정수기 있으니까. 알겠지? 여기 잠그는 거 알아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다 채운 거야? 엄청 빠른데? 이거 채우고 밑에 문제도 푸는 건데? 몰랐지. 미안. 6번까지 푸는 거예요. 쌤이 필기구가 펜이어도 괜찮아? 기영.
자, 거의 다 채운 거 봤으니 일단 같이 보고 못 채운 친구들은 풀이하는 걸로 같이 받아 적어요. 일단 첫 번째, 너희 책으로 봐. 이거 하나 다 줌 쓰기 힘들어서. 34페이지 여기 첫 번째, 이건 스펙트럼. 1번은 스펙트럼, 2번은 연속 스펙트럼, 3번은 흡수 스펙트럼, 4번은 방출 스펙트럼. 스펙트럼 쓰기 귀찮으면 연속, 방출 뭐 이런 것만 써도 돼. 그 다음에 5번은 구성 원소의 종류, 그리고 6번은 질량비, 7번은 3대 1. 자, 1번의 가는 기업, 2번의 나는 디귿, 3번의 다는 니은. 그 다음에 2번의 1번은 가, 2번의 2번은 얘도 나, 그 다음에 3번은 다. 순서대로 가나다예요. 3번에 알 수 있는 건 니은과 리을. 그 다음에 4번에 1번은 X. 2번은, 아니다, 원소 종류에 따르니까 동그라미죠? 2번은 동그라미. 3번은 얘는 동그라미지. 알겠어? 자, 같은 거. 자, 정확하게 겹치는 게 A와 C. 그리고 B와 E. 그리고 6번의 기억은 여러 선체들의 스펙트럼이겠지. 그때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뭐가? 흡수선이야. 천체에서는 흡수선이고,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은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방출선이에요. 얘네 서로 어때? 일치하지? 디귿은 일치 들어가주면 돼. 그러면 좀 쉬었다가 우리 뒷내용하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야, 원래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 이렇게 오래 걸려? 몇 시간째 올리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거든. 그래, 내가 너희한테 묻고 있다니. 문맹인이라 내가 좀. 자, 호다닥 해서 여기 끝내고 빨리 집으로 튀튀하자. 하루가 참 길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는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빅뱅은 말 그대로 대폭발이야. 큰 폭발을 영어로 했을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빅뱅이거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라고 나오고 있는 건 언제래?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 이 뜨겁고 밀도가 높다 이거를 우리가 원래 보통은 고온, 고밀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고온인 이유는 이 에너지가 한 점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고, 고밀도인 것도 물질이 한 점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점이 더 이상 못 버티고 폭발을 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지금까지도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고, 실제 1940년대에 가모프가 주장을 했어. 되게 얼마 안 됐죠? 그치? 자, 그래서 빅뱅이라는 건 여기 대폭발을 의미하고, 실제 원래 과학자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랑 대립을 했어. 어떤 식으로 대립을 했냐면, 이제 둘 다 팽창한다라는 건 맞아. 근데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거든?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빅뱅 우주론이야. 물론 이 전에도 있었거든? 이 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팽창하지 않고 멈춰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 허블이라는 사람이 여기 옆에 짜투리 보시면 허블이 진작에 이 빅뱅 우주로 나오기 전에 이 전파 망원경, 우주를 측정하는, 우주에 대해서 전파 측정하는 이 전파 우주 망원경을 개발을 하고, 우리 은하 기준으로 외부 은하가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밝혀낸 거지. 관측을 했지. 관측했으면 증거 빼박이잖아. 그래서 이제 팽창하고 있다는 거는 맞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우주의 크기가, 우주가 팽창한다. 요거는 이제 공통점인데, 이 둘이 대립을 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은 팽창한다라는 거에서 약간 내용이 달라요. 이때 이들이 비교했던 게 뭐냐? 일단 이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관점이 달랐는데, 얘는 우주 전체의 질량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했어. 즉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됐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가했겠지. 근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아니야,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 그대로 물질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질량은 전체 값이 항상 어떻겠어? 일정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 팽창하고 있는데 얘는 질량이 일정하대. 그러면 당연히 밀도 어떻게 되겠어? 밀도 엠빵 되는 거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이 입자들이 저 듬성듬성 있게 되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얘는 어차피 팽창될 때 새로운 게 생겨나니까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야. 여기서 일단 맞붙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또한, 에너지도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에너지가 계속해서 생성되니까 어차피 부피가 커지더라도 그 에너지 엠빵 해주면 되지. 그럼 온도의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래서 에너지가 생성되니까 얘는 전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빅뱅 우주론은 아니야, 이 에너지의 양도 전체랑 똑같아, 일정해. 근데 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엠빵하면 그 값은 오히려 작아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우주의 밀도를 측정하거나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렵잖아. 그래서 어떤 이론이 맞는지를 밝힐 때 뭐를 우리가 중점을 뒀냐면 온도에 대한 걸 중점을 둔 거야. 근데 아까 앞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했지. 이게 온도가 감소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들을 찾아가면서 얘가 확립이 된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이어서 한번 보시면 자, 빅뱅 이후에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다 보니 실제 이 팽창하면서 에너지 쓰니까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진 거고 밀도도 계속해서 감소했다.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즉, 우주 초기에 가장 먼저 기본 입자들을 생성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변에 뭐가 생겨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처음에 존재하던 이 입자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 지금 새로 생겨나는 이유는 뭔가가 분해되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걸로 변한 거지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가장 초창기에 존재하던 이런 기본적인 입자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138학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정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러 증거들이 관측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았다. 앞에서 나온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그 첫 번째 증거고 뒤에 나올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 두 가지 증거에 의해서 확립이 된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잠깐 봤었지만 이걸 관측하면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주장했잖아.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허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풍선에다가 그림 그린 다음에 불었을 때 어떻게 돼? 근데 그림 그렸을 때 이게 점을 이렇게 찍어놨어 내가. 여기는 이렇게 가까운 점 이렇게 있고. 근데 얘를 불면은 쭉 커지면서 이 거리 더 멀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거 이제 볼 수가 있지. 실제 우리 그림 그린 것도 풍선에 그림 미리 그리고 불면은 뭔가 막 코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멀어지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팽창할 때 즉 이게 서로 멀어진다는 건데 내가 측정한 기준으로서 내가 여기서 측정을 했어. 여기 아래에서. 그럼 나와 거리가 멀수록 지금 더 많이 벌어진 거 보이지? 그치? 이 가까운 쪽보다 먼 쪽이 더 많이 벌어졌다는 게 바로 이 이론인 거야. 후퇴 속도가 이제 팽창하고 있는 속도라고 보면 되거든. 나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 나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먼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밝힌 게 이 허블인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허블이 이 우주 망원경을 개발하게 된 계기 자체가 스펙트럼 때문이었어. 별들한테서 오는 스펙트럼이 적색 편애가 나타났기 때문에. 요 내용은 살짝 심한 내용이니까 방금 거 이해 안 됐어도 괜찮아. 방금 거는.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우주 초기에 원소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 내용들 이제 갈 건데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리고 원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원자핵의 양성자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가 중성이고 쪼개면 뭐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더 깊게 한번 쪼개볼 거야. 실제 우리가 중등에서는 원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라고 정의를 내렸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 입자라는 표현을 원자한테 쓰면 절대 안 돼. 애시당초 원자 자체는 원자핵이라는 것과 전자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걸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대신에 이 정의가 필요하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맞겠지. 가장 기본 단위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점점 입자는 쪼개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원자핵은 다시 한번 쪼갰더니 양성자와 중성자로 지금 쪼개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한 번 뭘로 쪼개져? 쿼크라고 하는 가장 기본 입자. 이런 게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거를 우린 기본 입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쿼크라는 기본 입자 있겠고 전자도 더 이상 분해 안 돼. 전자도 기본 입자야. 자, 옆에 너희 짜투리 기본 입자의 종류를 보시면 실제 빅뱅 우주 대폭발 직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왜냐면 물질이었다가 에너지였다가 이게 실제 물질은 얘들아 에너지랑 서로 변환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고열량의 음식을 먹으면 나의 지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면 내 지방이 타면서 나의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란 말이야. 물질과 에너지는 이렇게 변환이 가능해. 근데 빅뱅 우주 초기 직후만 해도 너무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물질인지 이게 에너지인지 이게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들이 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온도가 살짝 낮아졌겠지. 팽창 좀 하고 나서는. 그것도 아주 정말 찰나거든. 한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정도? 진짜 찰나의 순간이야.
근데 그때는 그나마 온도 낮아졌으니까 존재하고 있던 에너지들이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 거고 그 물질이 바로 이 기본 입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쿼크 6가지와 경입자는 여기 경은 가벼울 경이거든. 매우 가벼운 입자들이다라는 뜻인데 실제 둘 다 6종류씩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뭐 물리원 하는 거 아니니까 몰라도 돼. 누가 있냐만 알면 되냐? 경입자에 전자가 있다는 것과 쿼크랑 전자 있구나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 쿼크 중에 6개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위쿼크, 업쿼크라 보통 쌤이 얘기하거든? 그리고 다운쿼크. 이 2개 말고 나머지 4개 애들은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그냥 막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이래갖고 얘는 뭔가 입자가 되거나 이런 데 관여를 못했어. 그래서 중요한 건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 정도까지만 좀 봐주시라는 거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 업쿼크, 다운쿼크 좀 구분을 할게. 일단 자, 양성자나 중성자나 둘 다 각각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왜 전하를 띠지 않을까? 그치? 이거 좀 의문이죠? 그건 이제 쿼크의 종류가 뭔가 달랐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야. 자, 일단 빅뱅과 입자의 생성 내용 먼저 보고 뒷장 갈 건데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어. 낮아졌으니 최초로 기본 입자가 생긴 거고 그 기본 입자들이 뭉쳐가면서 쿼크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 되고 양성자, 중성자 뭉쳐서 원자핵 되고 원자핵이랑 전자가 만나서 최초로 만든 원자가 뭐다? 수소랑 헬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겁나게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빅뱅 이후 입자의 생성 순서와 우주의 이제 변화 과정을 볼 건데 자, 이게 지금 맨 왼쪽이 빅뱅 폭발했을 때야. 이거 되게 순두부 봉지처럼 생겼지. 그치? 이게 실제 우주의 크기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초기에 팽창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치? 그래서 이게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실제 있는데 초기에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했고 지금까지도 팽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직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쿼크랑 전자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는데 얘들아 여기 지금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라고 나와 있어. 수소 원자핵이라는 건 실제 수소 이온이야. H+. 알겠지? 수소 이온이 양성자 자체가 이 수소 원자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수소는 실제로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가 만난 거거든. 수소한테는 일반적으로는 중성자가 없어. 가끔 레어템으로 한두 개씩 붙어있는 건 있지만 알겠어? 그래서 그냥 이 수소 원자핵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잖아. 그 잃어버린 상태니까 수소 이온이자 양성자 그 자체 그대로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빅뱅 이후에 약 3분 지났을 때 이제 지금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뭉쳐있는 거 보이죠? 그치? 그림자는 안 보이면 너희 교재로 봐. 자, 이런 식으로 3분 뒤에 헬륨 원자핵까지 생겼다. 그리고 약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꽤 많이 지난 것 같지만 138억 년에 비해서는 얼마 안 지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전자들이 원자랑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 뒤에 더 이들이 뭉쳐서 별도 만들고 은하도 만들고 뭐 이런 시작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우주의 크기 증가하면서 온도랑 밀도 계속 감소했고 근데 질량은 일정하다라는 거 알겠지? 이런 특징들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학 암기 과목 아니야 얘들아. 이해해야 쉽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디테일한 설명.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이라 했어. 그리고 우주가 탄생했는데 이 직후에는 온도 매우 높아서 있자 없었다 얘기했죠. 물질과 에너지의 구분이 잘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서로의 변환이 너무너무 빠르게 반복이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온도가 낮아진 거야. 왜? 그나마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온도가 빠르게 낮아질 수가 있었어. 낮아졌다고 해도 몇 도더라? 10에 20승이었나? 10에 20승? 10에 25승이었나? 동그라미 엄청 많아. 몇 개인지도 셀 수도 없어.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나마 기본 입자, 쿼크나 전자들이 생긴 거고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게 이제 온도가 더 낮아졌을 때인데 자, 이때가 이제 쿼크 세각을 결합했어. 쿼크 세각을 결합했는데 왜 전하 다르냐? 바로 왼쪽 짜투리 여기를 한번 보세요. 실제 우리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쿼크 중에 업쿼크 있지? 이 업쿼크의 전하는 플러스 3분의 2예요. 그래서 U라고 쓸 편할게. 업에서 U를 따서. 그리고 아래 쿼크. 다운 쿼크가 좀 더 말이 편해, 쌤. 이거 위아래보다. 그래서 얘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근데 실제로 양성자는 위 쿼크 2개, 그리고 아래 쿼크 하나가 U, U, D 조합이었던 거지. 그럼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2개,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1개니까 전체적으로 몇이겠어? 플러스 1이겠지. 그래서 플러스 1의 양전을 띄게 된 거야, 양성자가. 그리고 중성자는 위 쿼크 업 하나, 다운 쿼크 2개, U, D, D 이런 조합을 하게 되면서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 붙으면서 0이 된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성자는 중성이 된 거다. 자, 근데 얘들아 여기 본문 한번 봐봐. 본문에 생성된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했다라고 나와 있지. 비슷했다는 건 실제 1대 1이야. 초기에는. 근데 점차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비율이 몇 대 몇까지 갔냐면 7대 1까지 갔어요. 7대 1.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가 실제 이 쿼크도 어쨌든 온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되게 불안정하잖아.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업이었다가 다운이었다가 이게 되게 자주 바뀌었어. 그러면 어차피 UUD나 UDD나 U 3개 다운, 이거 D 3개니까 내가 헷가닥 바뀌어도 상관없지. 그럼 양성자가 얘가 싹 다 뒤집으면 D, D, U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해. 어차피 총 개수 똑같으니까 3대 3 똑같으니까 개수비가 1대 1이었던 거야. 근데 온도가 낮아질 때 뭐가 잘 안 일어났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라고 가는 과정이 안 일어난 거야. 온도가 낮을 때는. 이게 안 일어난 거야. 근데 대신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과정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저온일 때. 그럼 당연히 여기 중성자는 부족해지고 양성자 개수는 많아졌겠지. 그래서 개수비가 이렇게 불균등해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들이 온도가 좀 아직은 높아. 그래서 양성자 따로, 중성자 따로 이렇게 빠르게 운동하고 있어서 아직은 더 뭉쳐지지는 못했고 전자는 질량도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게 하나당 1840이거든, 질량이? 그럼 전자는 1이야. 얼마나 얘가 빠르게 운동하고 있겠어. 그치? 그래서 아직은 다른 결합은 할 수는 없었다. 양성자는 그 자체 그대로 그냥 수소 원자액이 된 거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 이건 체크해줘. 빅뱅 후에 3분. 이런 숫자를 좀 알아줘야 돼. 이제 여기는 헬륨 원자액 만들어진 게 3분이고 온도에다 밑줄 10억 켈빈. 우주 온도가 한 10억 켈빈 이하 정도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꽤 느려진 거지.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서로 결합을 할 거거든? 너희가 이거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중성인데 이게 어떻게 결합을 해요? 인력이라는 게 꼭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만 있어?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어쨌든 중성자 안에도 쿼크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 힘이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들 뭔가 보이지 않는 핵력이라는 걸로 결합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수소 원자액 그리고 헬륨 원자액까지 만들어진 게 빅뱅 3분 이후부터.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서 온도가 어느 정도는 조금 높아져야 핵 합성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거든? 너희 여기 교재에 잘 보시면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 원래 이 10억 켈빈 정도일 때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섞어 놓으면은 이건 진짜 혼합물이지. 이들이 뭔가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이 될 수는 없겠지.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이 되려면은 최소한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10억 켈빈 이하의 이 온도에선 충분히 헬륨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온도였어. 근데 헬륨 만들고 나서 더 무겁게 만들려고 했더니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 뭉친 게 리튬이라는 원소거든? 헬륨 다음으로 무거운 거? 근데 리튬이 만들어지기에는 온도가 너무 낮아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물리적인 혼합만 되는 거지 이들이 핵융합 반응 못해. 못한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핵합성이라는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한의 온도가 필요한데 헬륨보다 무거운 애가 생기기에는
그 고온 고밀도 환경이 지속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수소랑 헬륨까지만 만들어지고 마무리가 된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더 무거운 원소들은 당연히 다른 과정에서 생겼겠지. 알겠어요? 자, 그 밑에 나오는 확대경 보시면 이제 헬륨 원자핵이 합성되는 과정인데 요거 살짝 어렵다 얘들아. 이것도 그냥 러프하게 좀 볼게. 우리가 수소는 일반적으로 원래 뭐라 그랬어? 수소는 그냥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양성자 하나는 그냥 수소 원자핵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수소 원자핵이라는 양성자에 가끔 중수소가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좀 극소수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붙어 있을 땐 중수소, 두 개 붙어 있을 땐 삼중수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양성자나 중성자나 아까 질량 거의 똑같다 했잖아. 이 알갱이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해봐. 그럼 양성자의 질량이 몇이겠어 얘? 1이겠지. 그리고 여기 중수소의 질량 몇이겠어? 2겠죠. 그리고 이들이 결합하면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1개가 만난 총 질량이 몇이 돼? 3.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질량수야. 이 알갱이 개수라고 봐주면 돼요. 이 알갱이당 해당하는 질량. 알겠어? 그리고 얘는 약간 덜 진화된 헬륨이라고 보면 되거든. 우리가 진짜 배기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거 아직 진화 덜 됐잖아. 그래서 중성자가 하나 더 융합해주는 거야. 근데 이런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한의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결국 질량수 4짜리 헬륨을 만들었는데 왜 그림이 2개가 있냐? 느낌이 좀 달라. 둘 다 중수소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는 양성자가 먼저 붙고 중성자가 붙은 케이스야. 근데 이 경우는 중성자가 먼저 붙고 양성자가 나중에 붙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3헬륨이 생기는 게 아니라 3중수소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다른 루트로 헬륨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냥 요거만 알면 돼요. 그냥 경로가 두 가지다. 이것만 이해하세요. 너무 깊게까지 이해 안 된다면. 알겠지? 오케이? 응.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야. 이제 원자 만들었어. 자, 원자 만들었을 때 여기도 시간에다가 동그라미 약 38만 년 지났을 때 그리고 온도에다가 밑줄 약 3000켈빈 정도로 온도가 낮아진 거야. 그러면 온도가 이제 너무 낮아졌으니 아까보단 전자의 운동 속도도 느려졌겠죠.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원자핵들은 플러스를 띄고 있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제 정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더 이상 극복해 못해. 못해요. 내가 느려졌거든. 빨리 가면 째면 돼. 빨리 도망가면 되는데 얘 안 그래 이제. 그래서 잡힌 거야. 그래서 잡혀서 원자가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핵 합성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때 질량비가 3대 1로 끝났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수소의 원자 모형 보시면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 1개에 전자가 붙어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그리고 전자 2개. 알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수소와 헬륨의 원자 모형이다. 그래서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그럼 언제 생겼냐? 이제 이 입자들이 뭉치면서 별과 은하까지 생겼다고 했죠. 이 별의 내부의 온도가 실제 또 엄청 높아질 수가 있거든. 이 별 내부에서 이제 헬륨 다음에 핵합성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별이 폭발할 때 초신성 폭발이라는 걸 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분출이 되다 보니까 그때도 매우 온도가 높아요. 그때 이제 우라늄 같은 무거운 애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도 확대경을 한번 보자. 이게 쌤이 아까 말했던 개수비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 원래 초기에는 개수비 1대1이라고 했잖아. 근데 헬륨 원자핵 생성이 되기 직전까지 이제 온도가 낮아졌어. 그때는 개수비가 7대1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원래 1대1이었는데 자, 이 7대1을 얘들아 14대2로 지금 모형 그려놓은 거야. 양성자 14개와 중성자 2개가 있는데 이때 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를 묶어서 하나의 뭐를 만든 거야?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든 거야. 그럼 이 알갱이 4개니까 여기 질량 몇이야? 질량 4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성자 그대로 수소 원자핵인데 몇 개 남았어? 12개 남았지. 12개인데 개수 몇 개야?
질량 몇이야? 1이잖아. 알갱이 하나니까. 그럼 12 곱하기 1 해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된 거야? 3대 1이 된 거야. 얘들아, 온도가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애시당 좀 뭉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질량비가 이렇게 3대 1까지 가, 못 가? 못 가요. 왜냐면 7대 1이 된 것 자체도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일어난 일이거든. 이게 다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애가 이 내용까지 예측을 한 거고, 우리 아까 스펙트럼 선폭 비교해서 실제 3대 1인 걸 찾은 거야. 겁나 천재야 이 사람은. 가모프라는 이 사람은. 그 1940년대 우리는 막 광복 운동하고 있고 막 이럴 텐데 얘는 이런 걸 발견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계가 많이 처져 있는 거지. 물론 지금 반도체 분야 이런 거는 뭐 세계 1등이다 하더라도. 자, 지금 그러면 방금 우리 3000켈빈일 때, 3000켈빈인 만큼 온도가 낮아졌을 때 이제 드디어 전자가 잡혔지. 전자가 잡히기 이전에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이 또 없을 때다, 미안. 우리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빛들을 이렇게 다 튕겨냈어. 다 튕겨내다 보니까 빛이 직진을 못해. 우리 빛이 직진을 해야 우리 눈에 들어와서 뭔가 볼 수 있고 투명한 거잖아. 근데 빛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산란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얘네가 투명하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원자 생성 이전, 즉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나기 전, 그때는 실제 불투명한 상태였다는 거지. 왜냐면 빛이 튕겨 나갔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뿌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원자가 생성되고 나서는 이제 빛이 직진할 수 있지. 따라서 투명 우주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빛들은 내가 출발할 때 몇 도였어? 3000켈빈이었지만 그 뒤로 137억 년과 몇 천만 년이 더 지났잖아. 그럼 온도는 현재까지 더 낮아졌겠지. 그래서 이 가모프가 또 예측을 했어. 망울놈의 새끼, 이거 예측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배울 게 더 많지. 자, 이 3000켈빈에서 한 3, 4 정도 켈빈까지 떨어졌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이걸 실제 어떤 과학자 2명이 밝혀냈어. 우주로서부터 오는 이 전파의 파장을 분석했을 때 온도가 3켈빈인 이 물체가 내뿜는 파장이랑 똑같더라. 그럼 우주의 현재 온도가 3켈빈이 맞겠지. 알겠어? 그리고 이 빛 에너지는 어디를 배경으로 직진하고 있어? 우주를 배경으로 가고 있죠. 우리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방식을 뭐라 불러? 복사. 전도대류 복사해서, 그치?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말 쓰잖아. 그래서 우리 아까 증거의 두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말 그대로 우주를 배경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 뜻이야. 자, 언제 시작된 빛? 빅뱅 후 38만 년 지나고 나서 3000켈빈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이 빛 자체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거고, 실제 여기 지금 오른쪽 짜투리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되고 있죠? 이것도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이런 것들 관측되는 거겠지. 온도 안 낮아졌으면 전자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직진 안 해. 3켈빈 측정 안 돼. 그럼 얘도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알겠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증거가 결국 온도가 감소했다는 걸 밝힌 실험, 관측 증거구나. 그래서 이제 수억 년이 지나면서 이 중력 에너지가 생겨서 별이랑 은하도 만들어지고 현재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 거라는 거야. 알겠어?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기 개념 확인만 채우고 끝낼 거예요. 개념 확인 채우고.
밑에까지 다 풀었어? 엄청 빠르네. 다 푼 친구들은 얘들아 우리 그 톡방에 보시면 톡방에 들어와 있니 유라? 거기 톡방에 우리 후기 올려야 되는 거 있거든? 수업 후기? 그냥 수업 뭐 어려웠는지 아니면 쌤 목소리 어땠는지 뭐 재밌었는지 어려웠는지 뭐 이런 것들 쓰는 거야. 선생님이 그거를 링크가 아직 안 올라와 있지? 요거를 화학이라고 되어 있네. 잠시만, 이거 금방 올려줄게. 복사. 예비 알아, 어디 갔어? 지금 톡 올렸거든? 여기 들어가서 그냥 이거 양식대로 써주면 되는데 내신이나 모고 등급은 너희가 지금 예비고1이라 딱히 없잖아. 근데 나 중학교 성적 자랑하고 싶다 하면 중학교 때 거 과학 몇 점 써도 되고 이거는 비원화도 괜찮아. 알겠지? 다른 친구들은 이거 먼저 하시면 돼요.